안녕하세요. 오늘 바쁘신 와중에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로모니터는 매년 글로벌 식품업계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다양한 트렌드들 중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몇 가지 테마를 선별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를 중심으로 글로벌 시푸드 시장의 사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발표 자료는 유로모니터가 판매하는 데이터와 분석 자료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오늘 세미나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실 수 없다는 안내 문구들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주요 테마는 첫째, 기능성 일반 식품 시장의 활성화. 둘째, 이제 뉴 노멀 라이프로 우리의 일상생활이 변하면서 우리의 식습관도 바뀔 것이다 라는 내용. 그리고 세 번째는 거스를 수 없는 글로벌 대세죠. 대체 단백질과 지속 가능성.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Food as Medicine입니다. 즉,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는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려고 할 것이다. 또는 내 건강에 효율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을 더 먹으려고 할 것이다. 라는 트렌드인데요. 네. 유로모니터가 지난 10월에 각 산업별 전문가들에게 향후 어떤 분야에서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변화할 것인가 라고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 팬데믹 이후의 행동 변화들이 있었습니다만 글로벌 평균적으로 건강과 웰빙에 관련된 제품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응답이 많은 응답을 차지했고요. 90% 이상의 응답자가 단기적으로라도 좀 더 건강한 것에 지출을 늘릴 것이다 라고 응답을 했고 40% 이상의 소비자는 퍼머넌틀리하게 건강한 것에 좀 더 소비하려는 이 패턴이 위드 코로나가 되더라도 그 트렌드가 다시 바뀌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또 코로나가 있기 전인 2019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2년 동안 구글 트렌드를 통해서 이뮤니티, 면역력이죠. 그리고 앵자이어티, 근심, 걱정에 대한 단어 검색 빈도를 분석해 봤더니 지난해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면역에 대한 검색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급격하게 치솟았습니다. 걱정, 근심에 대한 관심은 코로나와 크게 상관없이 원래 높은 편이긴 했는데 이 이뮤니티와 관련해서는 면역력, 음식들이 많죠. 주스, 과일, 음료, 면역력에 좋은 기능성 식품들 이런 것들이 주로 검색이 됐고 앵자이어티에 대한 검색으로는 스트레스를 위한 식용 대마초,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티 이런 것들이 높은 검색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유로모니터의 21년 글로벌 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건강하다라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 라는 질문에 멘탈 웰빙이 1위로 나타났고요. 면역력이 뒤어서 2위로 나타났습니다. 3위도 feeling good 그리고 emotional well-being이 6위로 나타났다는 점에서도 점차 소비자들이 정신 건강을 보다 좀 중시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였는데요. 저희 헬스 앤 뉴트리션 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 우울감이나 정신건강을 치료하기 위해서 선호하는 방식이 19년 대비 21년에 대부분 다 증가하긴 했는데 의사를 만나거나 뭔가 전문약을 복용한다라는 응답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아무래도 정신건강을 위해서 전문적인 치료 대신에 일상생활에서 가볍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최근에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흔하고 또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멘탈 웰빙을 위해서 뭔가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에는 소비자들이 다소 거리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서 운동을 하거나 음식으로 치유를 하거나 또 요즘은 워낙에 앱이 다양해져서 모바일 앱이나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코칭을 받겠다라는 응답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신체 활동을 통해서라는 응답이 좀 눈에 띄는데요. 시푸드 시장에서도 이 시푸드 웜물 자체가 갖고 있는 영양소의 기능성을 강조하는 식으로 소비자와 소통을 하려는 제품들이 코로나 특수를 겨냥해서 새롭게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참치 통조림이자 세계 4위 시푸드 통조림 브랜드인 존 웨스트는 보시는 것처럼 참치 캔의 기능성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뮤니티, 에너지, 하츠 이렇게 세 종류의 새로운 제품을 출시했는데 면역력은 워낙에 핫한 키워드라서 존 웨스트 브랜드뿐만 아니라 참치나 연어 등 생선 자체가 갖고 있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강조하면서 생선 섭취 자체를 많이 하면 면역력에 좋다, 면역력을 높일 수 있다 이런 마케팅을 유통사에서도 활발하게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비타민 B를 강화해서 피로 회복에 좋고 또 에너지를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참치 통조림의 클레임인데요. 앞서 보셨던 이 멘탈 헬스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엑서사이즈, 피지컬 액티비티 이런 신체 활동이 있었는데 바로 이 부분을 겨냥해서 에너지 클레임으로 소비자에게 어필하는 제품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이러한 전시성, 사재기 제품이죠, 통조림이. 이런 통조림 제품이 호황을 누린 데 이어서 그동안 또 통조림에 대한 건강하지 않다라는 인식이 MZ세대들 사이에서는 좀 많이 있었는데 이런 기능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새롭게 젊은 소비자들에게 어필하면서 새로운 시장의 기회를 찾아야 한다. 그런 업계의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시푸드 뉴트리션 파트너십에서는 Eat Seafood라는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시푸드의 영양소 분석을 통해서 면역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캠페인 활동과 레시피 포스팅을 통해서 소비자를 좀 에듀케이션 하는 식으로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접근 방법으로 기업과 기관들이 활동을 하는 모습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능성에서 요즘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키토 식단, 요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글로벌 소비자 설문조사에서 단백질을 섭취하려고 노력한다라는 응답이 글로벌 소비자 평균적으로 19년도에 21.9%에서 올해는 25%까지 증가를 했고요. 전 연령대에서 성장을 하긴 했지만 특히 이 MZ세대들이 이 부분에 더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특히 Z세대에서는 단백질 섭취를 면역력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요. 이들을 위한 시푸드의 단백질을 헬스 펑셔널로 어필하는 것도 점차 업계에서는 좋은 아이디어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MZ세대들의 간편한 식사, 건강한 군것질, 이런 트렌드가 최근 급성장한 단백질 바 시장에서도 시푸드를 활용한 제품들이 등장해서 굉장히 좀 눈길을 끌고 있는데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요. 스웨덴에서 출시된 씨위드 초코바입니다. 피루리나와 클로렐라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초콜릿 바로 만든 건데요. 한 개에 17g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근데 또 클라이메이트 프렌들리 뉴트리션 이런 것들도 강조하고 있어서 한 번쯤 사보고 싶게 굉장히 좀 디자인도 예쁘게 만들어지지 않았나요? 네, 지속 가능성이나 식물성 대체 단백질을 내세우는 것이 이 시푸드 산업에서도 요즘 엄청난 기회로 여겨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 우리의 뉴 노멀 라이프에 따른 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이제 우리의 식습관도 달라질 것이다라는 그런 주제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코로나를 겪으면서 식품 시장에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내식이 증가했다는 거죠. 이 내식이 증가하면서 대부분의 식품 카테고리가 급성장을 했다라는 것도 중요한 식품 시장의 하나의 트렌드였는데 정반대로 급 떨어진 글로벌 그 식품 카테고리들도 있습니다. 스낵바나 껌, 아이스크림 이런 카테고리들은 이제 정반대의 트렌드를 보였는데 이 카테고리들의 공통점이 모두 온더고 형태의 간식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더 이상 걸어 다니면서 먹을 수 있거나 즉석에서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제품 카테고리는 아마 위드 코로나가 되더라도 마스크를 벗지 않는 한 당분간은 좀 소비가 활성화되기는 어렵겠죠. 이러한 소비자의 행동 패턴에 따라서 제품 전략도 변화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글로벌 산업 전문가 조사에서 코로나로 나중에 소비자들이 앞으로는 재택근무를 더 원할 것이다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작년 팬데믹이 막 시작되던 4월만 해도 그 긍정적인 응답이 50%를 밑돌았었는데 이 긍정적인 응답이 10월경에는 70%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이 유럽 지역 또 미국에서도 그렇고 재택근무나 유연근무 형태는 거의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뉴 노멀 라이프는 실제로 미팅 헤빗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소매 채널을 통한 신선식품 시장 전망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 이제 집밥에 우리의 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어떻게 집밥 시장에 좀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해 볼 수 있는 그래프인데 한국은 글로벌 평균과 비슷한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유럽 중에서 집밥 문화가 좀 더 발달해 있는 영국 그래프인데요. 한국하고 비슷한 모양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가 되더라도, 네, 뭐 집밥 수요가 당장은 잠깐 이제 외식이 가능해지면서 급락할 수는 있지만 집밥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최근에는 관련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고, 또 소비자들도 점차 집밥으로 그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을 이제 좀 터득하고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관련 제품들의 증가, 그 시장의 호황과 함께 집밥 시장을 이끄는 소매 채널의 식재료 시장인 신선식품 시장 역시 향후 5년 동안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오른쪽 미국 시장 그래프 보시면 작년에 집밥 관련 시장이 거의 영국의 2배 넘게 18% 정도 갑자기 성장을 했다가 포스트 팬데믹이 오면 올해 성장했던 만큼 바로 급락을 하고 향후 5년 동안 시장도 거의 플랫하게 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즉 당분간 절대로 집밥을 먹지 않겠다라는 미국인들의 의지가 담겨 있는 그래프처럼 보이는데요. 이렇게 지역마다 뉴노멀에 따른 이팅 헤빗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각기 다른 시장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 프레시푸드 시장을 카테고리별로 살펴보면 코로나 이전의 18년, 19년 대비 20년도에 식재료로서 이 프레시푸드 시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푸드 서비스 시장의 영향으로 대부분이 20년도에 주황색 그래프 보시면 마이너스를 기록하긴 했는데 외식 시장이 집밥으로 옮겨가면서 어느 정도 물론 상쇄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피쉬 앤 시푸드가 다른 카테고리보다 지금 급격하게 하락했다는 점입니다. 이 과일 같은 경우에도 하락은 했지만 과일은 뭐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서 쇼핑의 우선 품목이 아니었을 수 있고 또 아시아 지역은 특히 과일을 디저트나 생과일 주스 같은 걸로 좀 많이 먹죠. 그래서 푸드 서비스 채널에서 판매되는 비중이 적지 않다 보니 그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이 피쉬와 시푸드는 왜 이렇게 하락을 했을까요? 우선은 시푸드는 집에서 요리하기가 굉장히 좀 번거롭고 난해한 식재료입니다. 그래서 특히 시푸드 레스토랑은 좀 고급진 경우가 많잖아요. 평소에 집밥으로 잘 안 해 먹는 이 시푸드 요리를 사람들은 외식 메뉴로 또 특별한 날에 먹는 그런 고급 음식으로 좀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식을 못하게 되면서 시푸드 요리도 다른 식재료처럼 이제 집에서 요리를 해서 집밥으로 소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비 자체가 줄어들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소비자들은 이제 집밥에서도 좀 더 쉽게 시푸드에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관련 제품에 대한 니즈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온 NPD들을 좀 소개해드리면요. 영국의 영스 시푸드에서 출시한 피쉬 플래스트립입니다. 뭐 얼핏 보기에는 그냥 흔한 냉동 피쉬핑거 같이 생기긴 했는데 피쉬핑거는 치킨 너겟만큼이나 굉장히 흔한 냉동식품이죠. 근데 보통 피쉬핑거는 생선 살을 다져서 기타 다른 내용물들과 섞어서 이 핑거푸드 사이즈로 모양을 잡아서 튀기는 거라면 이 제품은 보통 피쉬앤칩스처럼 생선을 통으로 튀기는 그런 요리를 간식처럼 이렇게 핑거푸드로 먹기 쉽게 작은 사이즈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즉 시푸드에 대한 접근성을 단순히 요리나 메인 메뉴에 한정하지 않고 간식으로 이제 보다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품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서 이노베이션을 단행했다라는 점이 소비자들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또 간편 한 끼로 새롭게 변신을 해서 눈길을 끈 제품인데요. 아까 참치로 유명한 영국의 존 웨스트 브랜드에서 냉장 연어를 출시를 또 새롭게 했습니다. Easy Peel, Resealable, 즉 이게 뭔가 간편식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한 끼 식사 대용으로 즐길 수 있고 이게 또 저 핑크색 뚜껑을 닫아서 다시 보관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간편 용기에 담겨 있는 이런 냉장 연어 제품은 사실 처음 출시가 된 건데 이게 또 뭐 무첨가, 고단백 식품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젊은 소비자들에게 매우 간편하고 또 건강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영국이 이 간편한 집밥으로 시푸드를 활용하려는 노력들이 다른 서구권 국가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이런 간편한 프리치팟 연어가 나온 것도 이제 말씀드릴 트렌드와 또 관련이 있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나타난 또 다른 새로운 생활 패턴 중에 하나가 바로 식사 시간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흔히 밥 시간으로 여기는 낮 12시나 저녁 6시, 7시 이때 식사를 한다라는 응답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약간 밥 먹기 애매한 시간일 수 있죠. 아점이나 점점 이럴 때에 밥을 먹는다라는 시간은 계속해서 그런 응답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걸 왼쪽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밀타임의 변화는 식사의 양극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먹거나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런 이제 간편한 연어를 이제 샐러드처럼 그렇게 그냥 먹고 때우거나, 아니면 정말 잘 준비해서 제대로 먹거나 일 텐데, 결국 이런 변화가 레디밀이나 HMR이나 밀키트 시장에서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더더욱 이 외식 산업이 평균 20%에서 30% 정도까지 수준으로 크게 감소를 하면서 이 수요가 그대로 레디밀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평균적으로 주요 국가들이 모두 두 자릿수 이상의 간편식 시장의 성장을 보이면서 한국도 마찬가지죠. 거의 레디밀 시장의 새로운 역사를 쓴 한 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레디밀 시장의 발달은 사실 코로나 전에도 굉장히 좀 두드러졌던 부분이었는데, 특히 지난해에는 레스토랑의 수요가 레디밀 시장으로 그대로 옮겨가면서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 파인 다이닝을 집에서 경험하고자 하는 고객의 니즈가 특히 발달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하는데요. 이 레디밀 시장은 사실 간단하게 먹는 것에서 그 모멘텀을 얻어서 출발했던 시장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그동안은 좀 심플하고 저렴한 제품이 대부분이었다면, 이제는 보다 세분화되고 다양한 소비자를 타깃으로 하는 컨셉으로 제품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와인과 페어링된 코스 요리나 또 홈파티 밀키트 시장, 이런 것들이 또 지난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고, 이제는 모임이나 파티 규모가 많이들 모일 수가 없으니까 점차 소형화되면서 간단하게 밀키트 같은 레디밀이 케이터링 서비스까지 이제 대신을 하는 그런 문화 역시 새로운 이팅 헤빗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또 특히 시푸드 같은 경우는 이제 고급 레스토랑에서 외식 메뉴로 많이 즐겼었던 만큼 이 시푸드의 밀키트 상품화가 레스토랑 앳홈 트렌드의 어떤 트리거가 됐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로모니터의 비아 데이터에 따르면 레디밀이 발달한 주요 국가들의 주요 제품들의 중간 가격을 좀 살펴봤더니 지난해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아시아 쪽이 주로 굉장히 좀 가격이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미 레디밀이 성숙한 국가들에서는 지속적으로 프리미엄, 그 중에서도 고급 레스토랑의 상품화가 지속적으로 메인 트렌드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레스토랑 앳홈 트렌드와 함께 코로나는 홈술 문화도 계속해서 확대시키고 있죠. 소매 채널에서의 주류 판매 시장인 오프트레이드 맥주 시장 규모는 지난해 69%까지 커지면서 홈술, 안주 시장, 저도주, 주류 배달 서비스, 이런 새로운 문화와 시장을 계속해서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씨위드 술이 꽤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어서 또 이목을 끌었는데요. 캐나다에서는 켈프 맥주, 미역 맥주라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는 씨위드 A이 출시가 됐습니다. 또 왼쪽 아래 보시면 스웨덴에서는 씨위드 사이더가 출시가 됐고요. 본래 이 사이더는 사과를 발효해서 만드는 저도주 술인데, 이걸 어떻게 씨위드와 조합을 했는지 굉장히 궁금하긴 합니다. 주류 이외에도 차의 본고장답게 영국의 포틀랜드 마을에서는 씨위드 티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씨위드가 갖고 있는 60여 가지의 미네랄과 비타민이 굉장히 건강한 차다라는 그런 컨셉인데요. 각종 씨위드 요리가 존재하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이제 다양한 씨위드 가공 식품들이 있다라는 게 사실 좀 의아하기도 하고 굉장히 신기하기도 한데, 이런 의외의 제품들을 통해서 오히려 이 해조류를 인식하는 게 아시안과 서구권에서는 좀 차이가 있구나라는 거를 아마 또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씨위드를 원물 자체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요리해서
먹느냐, 소비하느냐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다면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해조류 관련 가공품들은 대부분 가루나 어떤 그 CBD의 추출물을 활용해서 가공식품을 만들고 있다. 그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보셨던 그 CBD 초코바도 그랬고, 이 추출물이 맥주도 역시 추출물을 활용해서 만든 제품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물 그대로를 즐기기에는 아직까지 좀 해외 시장에서 이 해조류 식품이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김과자나 우리가 즐겨 먹는 조미김 같은 제품들이 해외 시장에서 뭐 물론 좋은 반응을 얻고 있기도 하지만 사실 김 특유의 그 냄새나 또 흐물거림이 여전히 해외 소비자들한테는 좀 낯설고 거부감을 갖고 있는 소비자들도 아직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국내 해조류 식품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좀 더 세부적으로 시장 파악이 필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노베이션 오브 이팅 오케이션의 또 다른 테마는 그 경험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이 이팅 헤빗을 어떻게 좀 만족시켜 주느냐인데요. 물론 이건 다양한 맛이나 요리법, 식재료, 뭐 레스토랑 분위기 이런 경험들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무엇보다 코로나 시대에는 여행을 통해서 얻는 음식의 경험에 대한 니즈가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오른쪽에 유로모니터 트래블 데이터를 통해서 해외 이동 인구수와 리시트 월드, 즉 해외에서 지출하는 비용 자료를 좀 보시면 이미 뭐 21년에 거의 다 갔는데도 여전히 이 여행 관련된 시장은 회복이 안 되고 있고요. 네, 내년에도 사실 해외여행이 실제로 재개가 될 수 있을지도 지금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트래블 관련 수치들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이제 회복이 되려면 최소 2023년은 넘어가야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식품 업계에서는 이 소비자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모션을 내놓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리투아니아의 수도인 빌뉴스에서는 홀리데이 어브로드 인 리투아니아라는 행사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여행지에 온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거리를 조성하고 또 관련 음식 판매를 정부 차원에서 독려하는 그런 소비자의 센서리 익스피리언스를 겨냥한 마케팅을 해서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시푸드가 사실 좀 사람들에게 어떤 해안가 여행지에서 먹는 특별한 음식으로 좀 많이 기억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가 강한 음식인 만큼 이런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테마는 대체 단백질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식품 시장의 고민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글로벌 전체 가공식품의 영양소를 파악할 수 있는 유로모니터의 뉴트리션 데이터에 따르면요. 지난 5년간 전체 가공식품군에서 단백질 함량이 연평균 한 2%씩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단백질을 강조한 식품들이 많아졌다는 얘기고요. 왼쪽 그래프 보시면 실제 클레임을 가진 제품들의 숫자가 키토는 1년 사이에 80%, 그리고 고단백 하이프로틴 제품은 22%나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저탄수화물 식품은 보통 단백질을 강조할 때 저탄수화물 클레임을 같이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포함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이제 low carbohydrates 클레임은 지난해 대비 올해 15% 정도 증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른쪽 유로모니터 헬스 앤 뉴트리션 자료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글로벌 소비자들 사이에서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쪽으로 식단을 개선하고자 한다라는 응답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몇몇 주요 국가만 따로 떼서 보면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이 식단 개선을 하겠다라는 응답이 한국과 일본에서 특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목적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한국과 일본에서는 최근 단백질 섭취를 일부러 신경 써야 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건 팩트인 것 같고요. 그래서 단백질 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닭가슴살 같은 그런 관련 가공식품 시장이 두 국가에서 꽤 비슷한 형태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도 관련 인식이 증가는 하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보다 아직 이에 대한 응답이 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정말 의식적으로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뭔가 일부러 눈에 띄는 노력을 해야겠다라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단백질 식품을 좀 더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것으로 영양 균형을 맞춰가겠다라는 뉘앙스가 조금 더 강한 것으로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단백질 섭취를 늘려야 한다는 것에는 네, 더 많은 소비자가 공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도 있죠. 네, 글로벌 평균적으로 보면 내 신체 건강을 위해서 To improve my fitness가 지난해 그리고 올해 모두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고요. 또 건강해지려고 makes me feel healthier 이 응답도 네, 작년 대비 올해 증가를 했습니다. 세 번째,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올해 새롭게 추가가 됐는데 이미 꽤 많은 응답자가 단백질 섭취의 이유로 면역력을 꼽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이 두 가지인데요. 살을 빼기 위해서라는 응답과 외모적으로 멋있어지기 위해서, 즉 To improve my appearance가 지난해 대비 올해 감소했다라는 점입니다. 원래 단백질이 왜 체중 조절이나 근육 늘리기 위해서 주로 섭취했던 것과 달리 이제는 단백질을 찾는 이유가 건강 같은 것들로 이제 다양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부분이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이 To improve my appearance가 지난해 32%에서 올해 29%로 글로벌 평균과 비슷하게 하락했지만 살을 빼기 위해서라는 응답은 작년에 30%에서 올해 34%로 증가를 했습니다. 일본은 To improve my appearance도 지난해 27%에서 올해 35%로 또 살을 빼기 위해서 역시 지난해 31%에서 46%로 굉장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국가별로 또 지역별로 로컬 트렌드에 맞게 소비자 특성이 요즘은 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좀 더 세부적으로 시장 분석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어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과거와는 달리 건강을 위해서 단백질을 더 많이 먹고 단백질 관련 제품도 시장에 더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하셨는데 이제는 그 단백질의 종류가 어떤 건지에 따라서 네, 소비자 선호도도 달리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그 왼쪽에 또 설문조사를 통해서 글로벌 평균적으로 주로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선택하는 식품의 유형을 살펴봤더니 19년과 올해 사이에 뭐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만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적지 않을 좀 네, 그래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트렌드가 하나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찾아보실 수 있으실까요? 감소폭이 적긴 하지만 또 굉장히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여기 육류, 치킨이나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를 포함하는 붉은 고기, 그리고 생선과 시푸드 이것들로 단백질을 섭취한다라는 응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올해 새롭게 추가된 meat plant-based alternative, 즉 대체육이 24%, 그리고 두부가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이제 육류나 씨푸드 대신 기타 식물성 식품을 선호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낯설지만은 않은 트렌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소비자의 식물성 단백질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오른쪽 인그레디언트 데이터상에서 non-animal, 즉 비동물성 단백질 원료 시장이 지속적으로 플러스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소이 프로틴, 즉 콩에서 추출한 단백질이 여전히 비동물성 인그레디언트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뭐 이거는 워낙에 시장 베이스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낮게 나타나는 것도 있고요. 최근에는 완두콩, 병아리콩 이런 피단백질, 주로 식물성 우유 원료나 베이킹할 때 머랭으로도 많이 쓰이죠. 그리고 식물에서 추출한 베지터블 프로틴이 특히 새로운 식물성 단백질로 주목을 받으면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식물성 단백질로서의 가치를 베지터블 프로테인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는 해조류에서 찾고자 하는 니즈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단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 해조류, 즉 씨위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외 시장, 특히 서구권에서는 해조류를 맛있는 음식이라기보다는 건강을 위해서 섭취할 수 있는 네, 메디슨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네, 인지를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해조류를 원물 그대로의 식품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만약에 우리가 계속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좀 한계에도 부딪힐 수 있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해외 시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해조류 가공식품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시푸드가 갖고 있는 감칠맛으로 시즈닝 파우더 제품이 나와 있고요.
좀 더 진화된 형태로 미역의 원물을 그대로 활용한 김치, 샐러드 이런 제품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또 오른쪽에 보시면 미역, 다시마를 으깨서 퓨레로 만든 제품인데요. 숲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스무디로 만들어서 마시기도 한다는데 네, 늘 미역을 먹는 우리가 보기에도 좀 어떠신가요? 이게 켈프프레는 어떤 맛일지 사실 상상도 잘 안 되는데 시장에서 어느 정도 대중하게 어필을 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제품들이 사실 미국 시장에서 맛과 어떤 이제 대중성을 타깃으로 하기보다는 해조류의 장점을 알고 있는 일부 소비자 또는 건강식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헬스 컨셔스 일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기식 유통 채널 등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국 시장에서는 반려동물 사료를 위해서 이 해조류 단백질을 활용하는 경우가 더 소비자에게 익숙해 보이는데요. 이 켈프 씨위드 단백질이 함유된 펫 드라이푸드 외에도 이렇게 저키 형태로 간식으로도 출시가 되고 있고 헬스 프로틴, 서스테이너빌리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홍보하면서 사료 원료로서는 좀 더 대중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조선대 연구소에서도 완도 해조류를 활용한 반려동물 사료가 최근에 개발됐다는 소식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실제로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 해조류를 활용한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니즈가 사람 식품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씨위드 품질 강국으로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먹는 식품 시장에서 씨푸드와 해조류가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거부감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식물성 단백질로 만든 대체육 시장이 최근 전 세계 식품 시장이 큰 화두죠. 네, 이처럼 해조류로 만든 대체육 제품도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네, 한국에서 개발된 제품인데요. 세계 최초로 해조류에서 추출한 햄 분자와 생선 연육을 활용한 대체육인데 생선 연육이 함유됐다라는 점에서 네, 사실 비건이나 베지테리언 완전 식물성 대체육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그동안 콩이나 곡물, 채소류를 기반으로 하는 대체육에 비하면 본래 그 감칠맛을 가지고 있어서 인공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훨씬 더 맛이 좋고 또 칼로리도 이것저것 첨가물이 들어간 대체육에 비해서 낮게 만들 수 있어서 더 건강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글로벌 대체육 시장이 지나치게 좀 비건과 베지테리언만을 공략해 왔는데 앞으로는 선택적으로 씨푸드를 섭취할 수 있는 페스코테리언이나 선택적으로 또 고기까지도 섭취할 수 있는 플렉스테리언을 겨냥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는 의견이 네, 요즘 글로벌 시장에서도 힘을 얻고 있죠. 그 점에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런 제품들이 성장 가능성을 좀 지켜볼 만하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플렉스테리언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네, 오늘 마지막으로 씨푸드 중심의 건강 식단으로 어떻게 하면 보다 건강하게 지속 가능성을 실천하면서 이 씨푸드 단백질을 잘 섭취할 수 있을까? 네, 이에 대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식단은 우리한테 이미 굉장히 뭐 체중 조절에 좋고 성인병 예방에도 좋고 우울증 예방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는 지중해 식단입니다. 신선한 야채와 올리브, 콩과 같은 식물성 단백질이 주를 이루고 씨푸드와 치즈를 곁들이는 것이 이 식단의 핵심이고요. 또 오른쪽 식단은 얼핏 보기에는 한식하고도 지금 굉장히 비슷해 보이죠. 일본 전통 식단인 와쇼쿠입니다. 이 와쇼쿠는 이미 2013년에 맛뿐만 아니라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된 건강식으로도 인정을 받아서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일본의 자랑스러운 식문화죠. 육류보다는 씨푸드를 주로 먹고 여러 가지 식물성 재료들을 조금씩 제공을 해서 그리고 또 이 재료들의 가공을 최소화해서 음식 그대로의 갖가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인데 지중해 국가들과 일본은 사실 장수국가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그들의 식단에 대한 연구가 업계에서는 굉장히 큰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이 두 식단이 보여준 그 식단으로서의 가치가 향후 K푸드가 좀 따라갔으면 하는 발자취이기도 한데요. 한식의 최대 장점은 네, 다양한 반찬 구성이 함께 식사를 이룬다는 점이죠. 그중 가장 만만한 게 김이랑 멸치볶음입니다. 그 대박이 났던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도 양은 밥상에서 주인공이 이 두 가지 메뉴를 반찬으로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굉장히 소박하지만 영양가가 풍부한 우리가 끼니마다 자주 먹는 이 김 같은 해조류 단백질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지금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대표적인 식물성 단백질 식품입니다. 또 전복죽이나 미역국은 한국에서는 어쨌든 아플 때, 출산했을 때, 생일 때 의미를 담아서 보양식으로 먹는 음식인 만큼 굉장히 영양소가 풍부하고 또 아플 때 먹으면서 힐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스토리텔링으로도 굉장히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좋죠. 더 나아가서 이 밥과 죽은 글루텐 프리 음식입니다. 그래서 인구의 30%가 글루텐 불내증을 갖고 있는 유럽에서는 이 쌀로 만든 식품이 굉장히 프리미엄 건강식으로도 포지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중해 식단, 일본의 와쇼쿠처럼 이 플렉스테리언도 즐길 수 있는 시푸드와 해조류 같은 영양가가 반찬으로 구성된 K푸드, 그 식단 자체의 기능성을 강조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우리의 밥상, K푸드 다이어트로 해외 진출의 컨셉을 좀 고민해보는 것은 어떨지 오늘 세미나의 주요 메시지로 마지막으로 제안 드려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오늘 발표 내용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거나 추가 유로모니터에 대한 문의사항 있으시면 지금 보고 계시는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